그리고 이제 슬슬 저희 감사본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즌이 1월부터 3월이 바쁘거든요. 3월이 제일 바쁘고,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이제 중간 감사라고 해가지고 슬슬 짜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거는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건데, 네, 중간 감사가 있고요. 보통 지금 많이 합니다. 지금 조금 이르고 4분기에 많이 해요. 그리고 기말 감사가 이제 내년 1분기에 시작이 되겠죠. 중간 감사는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고 기말 감사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인차지를 맡고 있는 회사의 중간 감사를 나가야 돼요. 그쵸? 이게 연차가 오를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시즌 끝났다, 여러분들 제가 돌아왔다, 이런 영상도 올리고 뭐 이제 2차 시험이네요 막 이런 대화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망했습니다. 회계사님은 수험 공부하실 때 뭔가 맥 풀리면서 하기 싫었던 적이 있으세요? 희자이님, 물론 있죠. 근데 약간 공부하다가 지치고 그런 건 있는데, 이 공부 계속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중학생? 충격인데. 어쨌든 이 공부 자체가 막 하기 싫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슬럼프 가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목표의식 자체가 흔들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친 적은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되게 공부를 시작하려고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시작했는데 되게 초반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약간 본격적으로 발 담그기 전에 진짜 자기가 이 공부하고 싶은 게 맞냐, 회계사란 직업에 대해서 좀 잘 아냐,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이 그렇게 되고 싶냐, 이런 걸 좀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좀 말하는 편이긴 합니다. 진짜 이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지치더라도 이 공부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엉덩이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회계사 시험 준비 목표라는 2학년 대학생인데요. 대입을 위한 수능 공부보다 10회 수험생활이 더 힘들까요? 이거는 뭐라 비교하기가 어렵네. 공부의 깊이 자체는 전 회계사 시험이 조금은 더 공부가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시험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수능 때 공부를 많이 잘 안 했어가지고 뭐 비교하기가 어렵네요. 적어도 수능 때는 세법 같은 아주 시옷비업 같은 건 안 배우잖아요. 공부 자체는 회계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동차로 추천하는 과목, 사실 5과목 다 가져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원가 재무과는 꼭 2번의 화살 쏘시기고요. 감사를 그나마 버리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굳이 버린다면. 감사는 유예로 가도 붙기가 쉬운 과목이기도 하고, 처음 공부하려면은 이제 회계, 세법, 원가, 재무관리는 아무래도 1차 때 해봤으니까 이 연계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냥 꾸역꾸역 가는데, 이 감사는 완전 맨 땅에 헤딩이잖아요.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일 거니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처음 공부하기가. 양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굳이 버릴 거면 감사? 저도 동차생 때 감사를 버렸었거든요. 인생은 실전님, 회계법인 처음 입사하면 선배들이 신입회계사를 어떻게 대해주나요? 사랑으로 대해주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알려주시나요? 아니요. 먼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천사가 아니라면요. 뭐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일단 실무랑 이론은 완전 다르고요. 이론을 베이스로 실무는 좀 이제 응용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제가 겪은 분위기는
일단 일을 시켜요. 근데 시키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아요. 대신에 1년 차가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막 기준서도 찾아보고 실무 사례도 찾아보고 뭐 교환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찾아오면 그때는 이제 답을 해주죠. 저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온 티가 나면은 정말 자세히 알려줍니다. 저는. 근데 뭐 시키자마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잘 안 알려주죠. 좀 미워요 그러면. 날로 먹을 것 같은 느낌이야. 참고로 전 꼰대입니다. 주변에서 기본 강의 들으면서 누적 복습은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빨리 연습 들어가서 기본서 회독 많이 돌린 게 연습서를 들어갔는데 기본서 회독을 많이 돌린다? 뭐지? 연습서 들어가면 연습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적 복습을 엄청 막 무리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조금 안 나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진도가 잘 안 나간다 해도 하긴 해야 돼요. 아예 안 하는 거는 아예 안 하고 계속 진도만 계속 떼는 방법은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약하면 막 무리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아예 안 하는 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혼부부님은 부부싸움도 잔잔하게 할 것 같다고요? 아 무슨 소리세요. 저희는 부부싸움 안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기만 해도 짧은 인생인데 왜 싸워요. 문제를 읽을 때 따로 생각하고 실천했던 방법? 응? 마지막 문단을 먼저 읽진 않았고 저는 근데 시험장에서도 형광펜을 썼거든요. 근데 형광펜으로 일단 당연히 문제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같은데 이제 줄치긴 했는데 저는 네 일단 형광펜으로 키포인트 약간 교수님들의 함정이 숨어있을 법한 뭐 예를 들면 회계라면은 이제 월할상각 뭐 유형자산 취득일자가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라던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제 형광펜으로 쫙쫙 칠을 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옳은 걸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틀린 걸 물어보는 거냐 이것도 쫙쫙 칠했어요. 이거 헷갈리면 답 안 나오거든요. 뭐 여튼 그래서 문제다 표시를 많이 했었고 그림을 그려서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 형광펜은 1차 때랑 2차 때 둘 다 들고 가서 썼어요. 문제다 그냥 다 찍찍 긋고 근데 감독관이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노란색 형광펜 있잖아요. 그거 썼습니다.